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건강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혼자가 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돈이 많아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실제로 나이 들어서도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알면 노년이 더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도 결국 혼자 남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독함이 밀려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도 활기차게 잘 살아갑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부터 혼자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쉽게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삽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개발이나 휴식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독서, 운동, 여행,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이 아닌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무조건 누군가를 찾기보다 스스로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활력이 넘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삶이 더 의미 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식으로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계획으로 시간을 보내면 무료함이 커지고 점점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일정표를 만들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바쁘고 실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활이 훨씬 활기차지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완전히 끊어지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이웃,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을 자주 하고 가끔 만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모임도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먼저 안부 전화를 걸거나 작은 모임을 주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노후의 가장 불안한 순간은 누군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가 있더라도 언제까지나 나를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면 상대가 떠나거나 바빠질 때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도 포함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은 외부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서적 독립이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주도할 때 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면 점점 우울해지지만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를 활용해 다양한 지식을 쉽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넘칩니다. 특히 손을 움직이며 하는 활동,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뜨개질, 악기 연주 같은 것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즐겁게 살기 위한 또 다른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정서적으로 독립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적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맺으며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쉽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으려면 상대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은 물론 좋지만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가족이 바쁘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독립을 유지하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도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노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즐거워집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가드닝, 요리, 바둑, 운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취미가 아니라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취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 일과가 더 의미 있고 시간이 알차게 흘러갑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생깁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는 뇌 활동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만족감이 커집니다. 취미를 꾸준히 하면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취미를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노후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글쓰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뇌 기능이 좋아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어 사회적 교류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배우면서 성장하는 즐거움을 알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가끔씩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관계를 넓히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활동 루틴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할수록 노년이 더 즐겁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얕은 관계를 많이 맺기보다 믿을 수 있는 몇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 한두 명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도 지나치게 기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는 노력 없이도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꾸준한 연락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가끔은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로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적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년이 되면 가족이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가족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항상 부모에게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외에도 이웃, 친구,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과 가벼운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모임이나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깁니다.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두면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남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존의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외로움을 덜 느끼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 방식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노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고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유튜브, 카카오톡, 줌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배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익히는 것은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독서 모임,
취미 그룹, 건강관리 앱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취미를 온라인에서 공유하면 더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을 찾으면 새로운 관계도 형성되고 삶이 더 활기차집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을 활용하면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노후의 삶이 훨씬 더 편리하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노후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수입이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노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반면 돈 걱정이 많으면 매일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도록 연금, 저축, 소소한 경제 활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출을 줄이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도 경제적인 안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작은 규모라도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 경제적 자립이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쓰느냐입니다. 돈이 많아도 관리하지 못하면 쉽게 사라지고 적은 돈이라도 계획적으로 쓰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 자식이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경제적 독립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체적 독립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노후를 보냅니다. 아픈 곳이 많으면 외출하기도 어렵고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원하는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면서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허리와 무릎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신체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독립은 왜 중요할까요? 정신적인 독립이 없으면 노후에 쉽게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강하면 타인의 관심이 줄어들 때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작은 일에도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하면 불만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평생 학습을 지속하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독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혼자 남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지내는 능력이 있다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배워서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조용히 떠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예전엔 자주 만나던 친구였고 함께 웃고 울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연락이 뜸해지고 멀어지는 사람들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더라. 바쁘고 각자 사는 게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주변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6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고 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왜 사람들과 멀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 경험이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집으로 바뀌기도 하죠. 특히 본인이 옳다고 믿는 방식에만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였지만 자꾸 반복되면 상대는 지쳐갑니다. 그 사람이 내 말에 반박하거나 조언을 하면 괜히 기분이 상하고 나도 모르게 불쾌한 말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쌓이면 결국 상대방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갈등이 싫어서 조용히 연락을 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서운함만 느끼게 되죠. 고집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밀어내는 행동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대화가 어렵고 함께 있으면 피곤하다는 인식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건 체면을 잃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유연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젊은 세대의 말, 행동, 생각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만의 생각 속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세계가 점점 좁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만 만나고, 익숙한 장소만 가고, 익숙한 대화만 반복하게 되죠. 처음엔 편할 수 있지만 점점 외부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대화를 불편해하고,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흥미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점점 그 세계 밖으로 멀어집니다.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야 건강한 법인데 그 끈이 끊어지면 외로움과 고립이 찾아옵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여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존중해보는 자세가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음이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보다는 내가 맞고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하죠. 이해가 아니라 판단부터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고민을 말해도 충고나 비판부터 하게 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이야기할 때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보다 고쳐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무의식 중에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결국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는 대화에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줄어들게 되죠.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는 습관, 그 작은 노력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공감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워 이야기하던 친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인사 한마디 나누기도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리죠. 예전엔 고민도 나누고 속마음도 털어놓았는데 요즘은 그냥 날씨 이야기나 안부 정도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얕은 대화가 계속되면 서로에 대한 관심도 점점 옅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락도 줄고 만남도 줄어들죠. 서로 말이 줄고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깊은 대화를 통해 연결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깊이가 없어지면 관계는 금방 흔들립니다. 특히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진심을 담아 듣고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깊어지고 관계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이 줄었다고 끝난 관계가 아니라 다시 마음을 열면 이어지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가요?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대화가 아니라 혼잣말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듣는 태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라도 그랬구나 같은 반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표정으로 듣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다면 그 순간 대화는 끝난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말의 내용보다 들으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죠.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시하거나 흘려듣지 말고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반응해 보세요. 관심을 표현하는 것, 그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게 되고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끈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기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면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그 사소한 연락이 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쁘겠지. 굳이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또한 나 스스로도 말을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해봤자 뭐해. 다들 자기 일 바쁜데 하는 생각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대화는 서로를 잊지 않게 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안부를 묻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끊긴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끊어지기 전에 대화를 다시 이어가 보세요. 중장년이 되고 나면 일상의 변화가 많아집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한편으로는 건강 문제나 부모 봉양 같은 부담이 커지죠. 또 은퇴 전후에는 생활 패턴도 바뀌고 하루하루를 챙겨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요즘은 바빠서 연락 못했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멀어진 관계는 다시 이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거나 만나자고 말 꺼내는 것도 괜히 어색하고 머뭇거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공백을 채우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가까워지진 않거든요. 지금 내가 바쁘고 정신없다 하더라도 잠깐의 안부 인사, 짧은 연락이라도 해보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삶이 바쁘다고 해서 사람까지 잃으면 나중엔 그 바쁨이 외로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 중 하나가 나도 바빠서 그래라는 말입니다. 상대는 관심을 기대했는데 그 말은 마치 거절처럼 들릴 수 있죠. 물론 진짜로 바쁜 일정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은 이제 나와 시간 보내는 게 귀찮은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한 번, 두 번 거절당한 사람은 다시는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사람을 잃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쁘다는 말은 때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무심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엔 꼭 보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만 더해도 달라질 수 있어요. 바쁠수록 더 따뜻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가 소중한 사람을 잃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작은 말투 하나도 신경 써보세요. 좋은 관계는 서로의 사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때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기준이 강해지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전엔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조심하던 말들도 이젠 그냥 내 생각 말한 거야 라고 가볍게 넘기곤 하죠. 그런 말들이 쌓이면 상대는 상처를 입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또한 약속을 잡을 때 내 일정만 고려하고 상대 입장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작은 이기심이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은 말로 이어지고 배려로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금방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서로 상황이 다르고 여유도 다르기 때문에 배려 없이는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요. 작은 말 한마디, 시간 조율 하나에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면 그 관계는 훨씬 오랫동안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허전해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치면 관계에 무게를 주게 됩니다. 자주 연락해 주길 바라고 더 자주 만나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죠. 처음에는 이해해 주던 사람도 시간이 갈수록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바쁘거나 여유가 없을 때 그 기대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챙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 서서히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감정의 짐을 모두 넘기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서로 나눌 때 유지되는 거지. 한 사람이 짊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기대는 해도 되지만 그 기대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난 안 돼가 아니라 함께해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상대방도 나도 편안한 거리감이 유지돼야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의지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작은 실망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쌓이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실망은 내가 만든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는 그런 기대를 알지 못한 채 내 눈밖에 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가까웠던 사람에게도 괜한 서운함을 갖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해줘야지라는 생각은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분위기에 상대는 마음을 닫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무관심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 없이 바라볼 때 관계는 훨씬 가볍고 따뜻해질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바라보며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쌓일 때 실망도 줄고 관계도 오래 유지됩니다. 중장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립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게 돼요. 누군가에게 매달리거나 항상 의지하려는 사람은 상대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자기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함께 있으면 편하고 배울 점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내 삶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단단해집니다. 자립은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감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무조건 혼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되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 변화에 맞춰 사고방식도 조금씩 바뀌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한 방식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기준, 과거의 가치관을 고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의 경험은 귀중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 세대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땐 안 그랬는데,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억누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되죠.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린 것으로 여기는 순간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소통도 끊기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생각도 조금은 바꿔야 합니다. 사고방식을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사람들과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듣고 그건 아니지, 그건 틀렸어라고 바로 반응하는 순간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특히 가족, 친구, 자녀와의 대화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바로 지적하거나 충고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바꾸려는 시도로 느껴져요. 그 순간 대화는 멈추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그걸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생각을 나누되 강요하지 않는 태도. 그게 대화를 이어가는 핵심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그게 진짜 어른스러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항상 배우려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젊은이들과도 거리감 없이 소통하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닫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통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내 틀에만 갇혀 있으면 관계는 점점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열린 마음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낯선 주제에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다른 의견에도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그런 자세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따뜻함에 끌리게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엔 세대도 나이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 성공했던 일, 즐거웠던 순간들이 자꾸 생각나죠. 그 시절이 그리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만 머물다 보면 지금의 삶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과거 이야기만 계속하면 점점 공감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도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의 삶을 외면하고 계속 과거에만 머물면 사람들과의 대화도 감정도 멈추게 됩니다.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건 내가 살아온 길이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야 관계도 이어지고 내 삶도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전 친구와의 추억, 젊었을 때의 이야기, 그리운 순간들에 기대는 건 따뜻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게 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시절 이야기를 모를 수도 있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하면 상대는 점점 대화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지나간 대화도 아니고 지금의 언어도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관계를 이어가는 기본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억은 가끔 꺼내는 보석이지 매일 붙잡고 사는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추억은 오늘부터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는 것이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때로 돌아가려 하죠. 하지만 그 순간만 바라보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믿고 지금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야 관계도 내 삶도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지금 나의 진심과 태도를 보고 가까워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지금의 나로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미래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는 6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생기고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기보단 기대만 하게 되고 사고방식의 차이와 과거에 머무르는 습관까지 이 모든 건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조금만 바꿔나간다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 말투, 내 태도, 내 생각을 하나씩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또 지금 떠나버린 관계가 있다면 다시 이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여는 순간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